저 오늘 뭐 기출문제 다 가져오셨죠? 안 가져오셨어요? 누가 그래요? 원장님이 그래요? 아? 다음 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면 좀 이따 뭐 교재 다시 가지고 들어올게요. 그래요? 오늘 특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연락 받은 적이 없어서. 예. 그러면 뭐 진도 나가죠, 뭐. 예, 예. 잠깐요. 그럼 오늘은 뭐 139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어디 할 차례예요? 139페이지 거기 4번에 뭐 할 차례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요거죠. 거기 한번 봅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여기 한번 봐봐요. 실체법상 권리 변동 뭐가 기억나요? 실체법 하면 민법이죠. 실체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민법을 이야기하고, 실체법상 권리 변동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뭐요? 득실 변경, 그렇죠. 득이 뭐예요? 취득. 변경 실이 뭐예요? 소멸. 그러면 이제 득실 변경 잘하면서 왜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봐봐요. 절차법상 권리 변동 그럼 뭐예요? 요거. 여기 한번 보시죠. 이변, 처소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요. 보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보전이 뭐예요? 보전이. 최초 그러지 말고 각구를 뭐예요?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자,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보전 등기, 보전. 자, 보면 봐봐요. 각구가 뭐예요? 소유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요거 봐봐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해져요. 자, 보전은 소유권에 안 한다. 어때요?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자꾸 봐봐요. 보전이라는 것은 보전은 뭐예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반영이 되면 뭐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자, 봐봐요. 보전은 뭐예요? 읽어봐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이죠. 그럼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걸 연결을 못해요. 연결고리를. 자, 여기 봐봐요. 저기 무슨 건이 있죠?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은 뭐 며칠이 60일이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이 뭐예요? 자, 기입등기잖아. 기입등기. 봐봐요. 지금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예요. 등기는 이제 쉬운데 저희가 어렵다고 뭐예요? 무슨 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가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봐봐요. 등기 어렵다 여쭤보면 뭐예요? 몇 시간 하는데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듣는 게 단데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등기는 오히려 지적보다 등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잡아놓는다면 자, 그만 봐봐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럼 모든 등기의 출발점은 뭐예요? 보전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가 5개짜리.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보전이 출제가 안 되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전은 만전을 기해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자,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마는 것, 장설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뭔데요? 제한물권이죠. 그러면 제한물권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이 붙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이거는 자기가 써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도 존재한다. 어때요? X죠. 그럼 자기가 수학적으로 해석해봐요. 앞에는 무슨 건? 소유권, 뒤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백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또 하나는 봐봐요.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설정을 해놨죠? A가 설정을 해줬죠. A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것도 아직 못 잡은 사람이 수록합니다. 아직까지 누가 건자고 누가 설정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마하는 것, 장사라는 것. 자, 그러면 또 다시요. 자기가 요거 이제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장설. 뭐 생각나요? 기입등기. 지금 기입등기란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마하는 것. 장설하는 것. 그러면 설정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전이죠. 이전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주체의 변동. 그럼 주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인이 있죠. 인에는 무슨 인이 있어요? 자인인가 법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등기법은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오죠. 12문제. 골고루 출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해요? OX 문제예요. OX. 다음 중 옳은 것, 다음 중 틀린 것. 오지선다이니까 O 곱해봐요. 최소한 많이 출제돼도 몇 개? 60개 질문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에서 단독 문제 몇 개 빼고 나오면 뭐예요? 사실 절반은 그러면 6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5, 6, 30. 요 30개 정도를 자기가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뭐 여기에서 단독 문제로 빠지는 게 가등기, 보존등기 이런 거는 단독 문제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시 법령은 뭐하고 똑같아요? OX 문제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이제 그러면 봐봐요. 요 지문이.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등기명인 3인이 인으로 된 경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자꾸 처리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처리해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명인 3인이 인으로 된 경우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죠. 왜 X일까요? 자, 3인이 2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변동이죠. 그러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딴 혹은 5월달에 모의고사. 그러면 전부 사실 이 개념만 잡아놔도 등기법 12문제 중에 기본 6개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전.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뭐라고 써놨죠? 변경이야. 변경은 뭐예요? 객체의 변동. 그러면 객체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 내용 변동이라는 겁니다. 권리 내용의 변동이 되면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설 이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러면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죠? 처분의 제한이야. 자, 처분 제한의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별표가 3개짜리야.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2개가 있죠. 뭐예요?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이 있어요. 자, 가압류는 뭐예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 권리. 여기에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된다고. 감전 이해 권리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OX, X죠. 청구 금액은 뭐일까? 가압류가 되겠죠.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대표적인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적탁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게 되면 어때죠? 신청이죠. 거기 때는 각하하게 돼. 몇 자로? 2호 사이로. 그죠? 자, 그러면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약으로. 없어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번에 이제 소멸이네요. 소멸. 소멸은 이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요거만 알더라도 잘 활용해 먹으면 뭐예요? 등기법 12문제 중에 6문제는 건질 수 있어.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봐봐요. 요것도 모르고 있다고.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최초로 설정했죠. 그러면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B가 C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죠. 저당권 이전 등기. 요 1억이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권리 내용. 그러니까 요걸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자체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제 뭐 요걸 활용해 먹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 왜 X예요? 자, 우리 보전 등기라는 것은 거꾸를 처음으로 개설하거든. 그러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보전 등기는 처음이죠.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등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자, 그러면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해버렸어. 등기가 이미 돼버렸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걸 자꾸 요 지문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 6개 개념을 정확하게 끌어오셔야 된다. 여기 봐봐, 읽어봐요. 보전, 과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읽어봐요.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소멸.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법의 득실 변경하듯이 우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은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26개 들어가 볼까요? 짬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자, 저당간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이전적 성계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x의 x죠. 여기 뭐가 붙었어요? 설정. 그러면 이전적 성계라는 것은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거든.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다시 한번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저기 저 140페이지. 자, 메뉴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메뉴에다 한번 적어봐요. 뭘 적어보냐면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있어요. 메뉴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줘야 돼. 지금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왔어요. 이걸 분석을 못해 대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일부, 전부, 일부, 전부. 두 번째 포인트는 부수적으로 요걸 확인해 놔야 돼. 요걸 확인해 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권리의 일부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지분이죠. 지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용익 권능, 처분 권능, 소유권 보전 등과 관련돼서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공동 소유 행태를 잘 잡아놔야 돼. 자, 한번 여쭤볼게요. 공유 지분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물 처분 행위는 전원 동의죠. 공유물 관리 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유물 보존 행위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 하나의 권리, 일물 일관주의. 자, 봐봐요. 자, 무슨 권능이? 영익 권능.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영익 권능 그러면 시험 범위가 몇 개 정도를 생각해야 돼? 5개.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제어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5개. 그러면 이제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6개는 꼭 기억해줘야 돼. 소유권, 건저당, 저당권, 가시지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렇죠. 자, 소유권 보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별표 5개 줄어서 이게 두 문제가 나오는 거야. 두 문제.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1444개가 나와. 그러니까 1444개 중에서 여기는 두 문제는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정리했으니까 봐봐요. 자, 영익 권능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사용수익이죠. 일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 전부에 있어요.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면 공유물 처분 행위가 발생해. 이거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어디에 미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권리의 전부는 돼야 안 돼? 돼. 자, 그러면 이제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일물일건지 입에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전부 처분할 수 있죠. 권리의 일부, 지분 처분할 수 있죠. 권리의 전부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아까 배웠듯이 보존 등기는 각각을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부는 안 되죠. 전부 되고 일부 안 되고 전부 되고.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맨날 뭐 OO XO. 자, 봐봐요. XOOO, XO, XO.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요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적을 필요도 없이 활용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번호, 토지의 일부라고 그래놨어요. 번호를 임시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토지의 일부 그러면 몇 번이에요? 1번. 자, 건물의 전부 그러면 건물의 전부 그러면 2번이 되죠. 부동산 전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유권의 일부가 나왔다. 소유권의 일부가 나왔다. 몇 번? 소유권의 일부가 나왔으면 3번이죠. 읽어봐요. 일부, 소유권,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다 좀 써놓고요. 그러면 용익물건은 일부 전부에다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걸 묶어서 뭐 용익물건끼리는 뭐가 가능하냐? 자,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익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지상권이 설정된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자, 우리 용익물건은 일부 전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앞에 번호 붙여서 용익물건에 있어서 범위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래서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뭘 첨부해야 돼? 도면을 첨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머릿속에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이런 거는 쉬워요. 어떤 거는 쉬워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쉽겠죠. 눈에 싹 들어오니까. 봐봐요. 자,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상권은 용익물건으로서 읽어봐요. 일부 전부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야. 기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바로 포인트가 돼요. 봐봐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읽어봐요. 원성권, 전세권, OAXA. 봐봐요. 지금 여기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장이야. 왜 어려운 문장이냐? 저희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건에 대한? 대지권. 대지권에 대한 감춰보면 지분이 감춰져 있거든. 대지권 지분이잖아.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이제 상지문이야. 상지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하나 이런 지문이 나오면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 봐봐요. 토지 일부에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된 것이 토지 대장을 전부한다. OX, X 29에 D.5점짜리죠. 여기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이때는 토지 대장이 아니라 저기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틀렸다고 자꾸 해서 도면을 첨부한다 이랬으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에 또 바꿔버려요. 뭐라고? 전부. 자,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전부의 지상권 설정된 것이 도면을 첨부한다. 어때? X.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으려면 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 먹어야 돼. 이걸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등기법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29회 대로 또 가볼까요? 이게 29회 때 자주 출제되고 29회 때 또 2.5점짜리거든. 그럼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소유권 일부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지분. 그러면 수학 문제 풀듯이 분석해요. 여기 일부죠. 소유권을 뭐라고? 권리죠.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그럼 지분 찾아서 딱 동그라미 치니까.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29회 때 또 출제가 되고 요걸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거는 무조건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걸 토대로 해서 그 밑에 이제 140페이지 박스가 하나가 있다고. 자, 가볼까요? 자, 등기할 수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러면 거기 키워드는 첫 번째 점에서 영입물건 줄 찾아봐요. 영입물건 설정 거기가 키워드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서 가야 돼. 앞에 일부 동그라미 일부. 자, 일부. 그다음에 부동산 특정 일부니까 즉 뭐예요?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의 영입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 가서 소유권 줄 쳐놔봐요. 자, 소유권. 그다음에 저당권. 얘네들은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앞으로 가니까 공유 지분이야 합의 지분이야? 공유 지분에다 행강편 다 걸어놓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만약에 공유 지분이 아니라 합의 지분이라면 그때는 안 되죠. 공유 지분은 등기 능력이 없거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점하고 이제 두 번째 점 이걸 분석해 줘야 돼.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자 쓰지 마시고 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쓰지 마시고 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딱 이제 나를 써서 이해를 하고 자기가 뭐예요? 자꾸 뭡니까? 이해를 안 하고 써놔봐야 뭐예요? 집에 가서서 풀 수가 없어 문제 자체를. 자, 요거는 쓰지 말고 이제 요거 이해하고 암기 코드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수인의 소유권 보전 등기 읽어봐요. 보전은 뭐예요?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A, B, C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1이니 A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 근데 A가 뭐다? 전원의 보전 등기는 돼, 안 돼? 돼. 왜?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전원은 되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뭐예요? 또 다시 또 이해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럼 공동 상속인이죠. 근데 여기가 장남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은 상속 등기해 주세요. 어때요? X죠. 그러면 A 자기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장남이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유는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수인의 신탁재산.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 합의죠. 그러면 합의는 전부에 미쳐 안 미쳐? 그러면 자기 지분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자기도 안 되고 전원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암기 코드를 이제 만들어놔요. 읽어봐요. 전원 읽어봐요.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그래서 그 옆에 방주에다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전원 보상신.
보상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돼. 그러면 자기 일부 지분, 자기에 대해서 돼야 안 돼? 안 돼. 일부는 안 돼.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전원은 안 돼.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워서 그러면 저희가 요거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거든.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이제 또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수인의 같은 건자 1인이 자기 전원 번등기예요. 요건 이제 번등기 이제 이해를 해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계약이죠. 자 번등기가 뭐예요? 완결건이야. 완결건. 애역 완결건은 여기 무슨 건이죠? 형성건이야. 자 형성건은 일방이에요, 쌍방이? 일방 즉 어사 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애약 완결건이 되거든. 애약 완결건. 그러면 애약 완결건은 몇 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10년.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애약 완결건은 10년. 애약 완결건은 10년. 그러면 또 틀려. 애약 완결건을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 내에 하는 거야. 애약 완결건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몇 년? 10년의 제척 기간이라는 거야.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이 뭐예요? 일방이죠.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형성건은 즉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봐요.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남의 지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수인의 가등자 1위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만 남의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암기 코드 한번 만들어 놓을까요?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써요. 자가용이야. 자가용. 자가용은 누구 거 타? 본인만 타는 거지. 남의 거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가용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고. 이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그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자가용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만들어 놓을 게 있어요. 자, 유정이에요. 유정이 뭐예요? 자, 제가 기초를 공사했잖아.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해 주는 게 유정이야. 자, 그러면 뭘로 주는 거예요? 유언으로 주는 거야. 유언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봐봐요. 자, 수인의 포괄 수령자 1인이 읽어봐요. 자기 전환. 자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언장에 자기 지분도 나와 있고 딴 사람 지분도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자기 돼 안 돼? 돼. 전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봐봐. 읽어봐요. 자, 그렇죠. 포괄 유정은 자기 전환 다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놨네요. 자, 포괄 유정은 자기 전환 다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요게 또 2.5점짜리거든.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를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훈련 과정만 거쳐놓으면 된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그러면 저는 보상신 자가용 가끔가다 요 용이 뭐예요? 그러는데 요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단어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고. 자, 읽어봐요. 포괄 유정은 자기 저는 다 되는. 그러면 저희가 요거 조건 반서를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자가용 그다음에 뭐예요? 자점포. 이제 활용해 먹어보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활용해봐요.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자기가 자꾸 요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쓰다 보니까 그런 거. 보통 이제 요것만 써놓으면 돼요.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가까우리 공동 상속한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요즘은 나왔다. 읽어봐요. 저는 보상. 상이 뭐예요? 상석이죠. 그럼 자기 돼, 안 돼? 안 돼. 저는 되죠. 그러면 봐봐요. 가까우리 공동선서 읽어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자기라는 거야. 자기의 상속 등기 안 돼. 그죠? 홍가루 집안이거든. 가까우리 공동상성의 을이 읽어봐요. 전원의 상속 등기 돼, 안 돼? 돼요. 그럼 이거는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맨날 우리 형님님들은 여기만 봐. 여기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큐스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걸 활용을 못 해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앵무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활용해 먹어보고 그러면 거기 가서 세 번째 점을 한번 보죠. 자, 공동상속인 상차 동그라미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동그라미 전원 명의 상속 등기는 된다라는 거야. 자,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신청하는 자자 동그라미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돼, 안 돼?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자가영 잡아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 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점에 대해서는 또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거기 가등기 상이라고 상자가 바로 행강편이야. 키워드야. 상. 자, 상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설명을 또 들어요.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냈어. 가등기. 우리 많이 했죠. 가등기는 계약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선의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그러면 B가 이 집에다 순위 확보를 가등기를 해놨어. 그럼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를 C한테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가 몇 개? 2개죠. 읽어봐요. 이걸 이중가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이중가등기. 근데 이 시는 뭐 운명이 나중에 결정이 돼요. B가 만약에 번등기를 실행해서 번등기를 실행하면 올라가거든. 올라가면 뭐 운명은 나중에 결정돼. 양립 불가능하면 죽이고 양립 가능하면 그대로 전속시킬 거고 운명은 나중에 결정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 이번에는 자, 당사자는 뭐 항상 당사자끼리는 순위만 보존할 수 있어. 근데 자, C라는 사람이 B한테 1억을 꿔줬어요. 1억을 꿔줬어요. 1억을 꿔줬는데 B가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돈 갚아라 했더니 뭐예요?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배째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봤더니 B가 이 집에다 가등기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그럼 C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C로 쏙 들어가. 읽어봐요. 전체가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상,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등기 뒤에 상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말장난이야. 이제 국어 실력이에요. 자기가 사실 뭐예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일 궁극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국어 실력이. 나는 법을 못해요. 이게 아니야. 나는 국어 실력이 없어요. 이 소리야. 국어 실력이 없다라는 것은 정확한 개념을 확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고 국어 실력이 없으니까 운에 맡기는 거야. 운에. 자, 조금 뭐 컨디션이 좋은 날은 많이 잘 찍어서 잘 맞고 컨디션이 나쁘면 뭐예요? 점수가 쫙 떨어지고. 요즘은 뭡니까? 요즘은 생각을 한 거예요. 형님, 저도 이제 뭐 요거 다초점인데도 또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요. 막 책 보면 2줄, 3줄로 보여요. 2줄, 2줄, 3줄로. 그러니까 가는 세월 못 말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형님들이 실력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자기가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국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가등기는 단지 뭐만 할 수 있어요?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만 할 수 있어? 순위 버전.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애기한. 그러면 요거는 가지고라는 뜻이야. 기한이라는 것은.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는 또 뭐가 나왔어요? 읽어봐요. 에 대한.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 자체라는 소리잖아. 한자로 원치면 상이죠.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 되죠? 그럼 여기 가등기에 의한이 나왔어. 에 의한이. 자, 그러면 에 의한은 가등기에 의한,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기한이 나왔죠. 그러면 가지고라는 뜻이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실행했습니다. 가등기는 뭐가 실행이 돼야 돼? 본등기. 그럼 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의 법적 부인, 법적 성격을 부인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겸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럼 국어 실력을 다음 주에 국어책을 가져와요. 국어책을. 그렇죠. 자, 여기는 간용구잖아. 의다란 거. 그러면 여기가 중심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문장이에요. 보통 제가 민법을 뭐 살짝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봐봐요. 그 사람은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없더라고. 국어 실력이. 보니까 민법도 그렇고 뭐 그걸 살짝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봐봐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럼 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또 이제 자, 앞에 생략됐죠. 그만 봐봐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좀 본등기가 완결권이거든. 완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완결권을 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X,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O,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X.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지문 나오면 뭐예요? 오타가 나왔대요. 오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어 실력.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요. 종합적인 거야. 원래 공시법령이 뭐예요? 100문제가 커버돼. 민법 공인중개사에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은 뭐 객관적으로 24문제면 24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부기등기를 배웠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상이라는 것은 가처분. 아직까지 본등기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요거는 특별히 부기등기를 하라. 그래서 뭐예요? 판례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다 줄쳐놔요. 그러면 가등기 상 동그라미. 그래서 저 뒤에 가처분 줄쳐놓고 이때 가처분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의 가처분,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되죠. 가등기 상의 상이 나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를 뭐라고 그래? 가등기 이전 등기잖아. 가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읽어봐요. 이제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봐봐요. 자, 이제 국어 실력이 이제 배웠으니까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OX. 여기는 뭐 개뿌리 오예. 그렇죠. 개뿌리. 선생님 오늘 수업 나온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뭐 우리가 뭐 야단을 맞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죠. 자, 가등기 이전은 저 부기등기네. 이것도 부기등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부기등기하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1-1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1-1에 다시 1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어때? X 부기등기한 부기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요.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뭐 수강생들 요즘 토요일 날 수업 나오면 뭐예요? 저보고 뭐예요? 선생님이 감사해야죠. 저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토요일 뭐 수업은 뭐 저거 뭐 저를 위해서 합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요즘은 뭐예요? 토요일 날 수업 나오면 뭐예요? 딱 말요. 선생님 저 오늘 토요일 날 수업 나왔어요. 고맙죠? 예, 예. 안 고마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잡아 보시고 밑에 이제 또 가보죠. 자, 등기할 수 없는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동그라미. 자,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그러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안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거기 앞에 소유권 소유권 보존 동그라미. 자, 영입물건 줄쳐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럼 앞에 가서 지분이라는 거야.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죠. 자, 지분에 대해서 영입권은 설정할 수 없다. 자, 공동상속인에서 1인이 진행하는 자기 동그라미. 아까 저는 보상신. 자기는 돼, 안 돼? 안 돼. 저는 되고요. 자,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저는 돼, 안 돼? 안 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가영이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 읽어봐요. 아까 썼던 거. 저는 보상신. 읽어봐요. 자가영. 그 다음에 자점포.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자, 그러면 거기 뒤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점을 한번 따져봐요. 자, A기한은 그 밑에다 가지고 오라고 써요. 자, 가등기 밑에다 저희가 해석을 해봐요. A약, 본등기, 완결권이죠. 그럼 가등기를 가지고 완결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본등기, 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가등기의 본질론을 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그러니까 학교 가는 사람이 공통점은 있어. 대충이라는 게 없어. 아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게 그게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비극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혹시 올해 처음 한 사람은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점수가 많이 나와요. 몇 점 나올까요? 47.5에서 50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47.5에서 50점이 나와요. 야, 그러면 60점이니까 4개만 더 맞으면 되겠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알면 할수록 헷갈려요.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알면 할수록 헷갈리니까 뭐예요? 점수가 팍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대충 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다면 또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문제를 자세히 읽죠. 자세히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문제를 다 못 풀죠. 그래서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민법을 제대로 풀려고 그러면 40문제 풀고 학교론 풀면 학교는 10문제밖에 안 풀려. 그리고 30문제는 못 풀고 답안지 내세요 그런다고 답안지 내세요. 또 학교론 먼저 푼 사람은 학교론 먼저 40문제 풀고 민법 뭐예요? 민법 10문제 풀면 답안지 내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실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순발력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 시험장 가면 생각도 안 나요. 마음이 급해서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생각도 안 나. 그걸 자꾸 가지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5점짜리야. 그러면 지금 봐봐요. 요 첫 시간에 배운 거. 저희가 완전히 이해했다면 등기법 몇 문제? 12문제 중에 절반은 맞힐 수 있다는 거야. 절반. 6문제 정도는 자기가 맞힐 수 있다. 등기법하고 지적은 달라요. 공부 패턴이. 지적은 딱딱 끊겨요. 근데 등기법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타래가 연결이 돼야 돼. 그렇게 연결되는 게 몇 과목이 있어요? 몇 과목? 민법 하나. 민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또 2차 과목에서는 뭐 중개사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시 중에서 등기법. 근데 공법은 딱딱딱딱딱 끊겨. 딱딱딱 끊겨요. 세법도 딱딱딱딱 끊겨. 그러면 학교론도 딱딱딱딱 끊겨.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걔네들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파트별로 끊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론하고 공법과 세법과 세법 연애들은 암기를 잘해야 돼. 암기를. 근데 우리 민법, 그다음에 등기법,
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타래가 연결이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 문제가 만들어지. 그래서 민법이 잘 안 풀리고 지금 공시 등기법이 잘 안 풀리고 또 하나 뭐예요? 중개사법이 잘 안 풀리고. 근데 얘네들은 한번 이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면 문제를 그냥 주워 먹는 문제들이거든. 주워 먹는 문제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면서 거기 기출 체크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그게 가장 역대적으로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게 이제 따지는 문제 중에서. 자, 보셨어요?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틀린 거니까 1번 보죠. 1번의 중심키는 어딜까요?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거기까지 잘라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건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등기 대상이 된다. 키워드를 잡아서 이번에 한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잘라봐요. 자, 지상권 동그라미 키워드 잡았다. 자, 그러면 지상권은 뭐예요? 아까 도표를 생각해요. 자,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결론적으로 분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은 일물일건지 뭐의 A이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밟지 않고 뭐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3번은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는 잘라봐요. 대하여는. 자, 대하여는 잘랐어요. 예, 전세권 줄 찾아봐요. 키워드 찾았다. 전세권 앞으로 갑니다. 공유 지분이든 합의 지분이든 전세권 즉 용익권에는 지분하고는 절대 친할 수 없어. 그러면 지분 앞에서 지분 찾았죠. 그럼 지분 찾았으니까 끝에 가서 없다 이러면 되거든. 자, 4번에 건물의 한동 건물의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잘라봐요. 이거는 함정이야.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지문이에요.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동그라미 키워드 찾았다. 앞에 가니까 토지의 일부야 전부야. 건물의 일부죠. 그럼 부동산 일부죠.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번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라봐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풀자 있어서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의 일부냐, 권리의 전부냐 머릿속에 넣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이제 봐봐요. 자, 요거 이제 저희가 요거 이제 암기 코드 만들어줬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보상심,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여러 사람의 가정하에서 수의는 돼야 안 돼. 전원은 돼야 안 돼. 돼요. 자기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전원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자기 돼야 안 돼. 돼요. 전원은 안 되고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이유는 위원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건 반서로 나올 수 있도록 전원 보상신 또 하나는 자가용 그다음에 자점포 등기사항이냐 아니냐는 그걸 자꾸 따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탁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첫째 시간에 잘 했다면 기본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는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자꾸 쉬는 시간에도 자꾸 해요.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다시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은 뭐예요? 갖고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저거 자꾸 생각해야 돼. 이런 단어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봉선화 연정이 있잖아. 봉선화 연정이 왜 봉선화 연정이 턱하면 터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봉선화를 뭐라 그래? No touch me.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그만 봐봐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이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변동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읽어봐요.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변경 그러면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는 거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죠. 그럼 법원으로 가니까 어때? 관공서, 즉 촉탁 등기가 돼.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안 돼요. 이유는 지분이죠.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어 있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합유 등기 시 합유라는 뜻과 합유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유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령은 특히 이게 머리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